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는 이제 승패가 이제 잘 안 보였기 때문에 무승부랑 이제 핸디무 위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자체를 높여서 간 상황이었어가지고 다행히도 핸디무, 번니랑 슈투트. 번니를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원래 어제 언더를 봤었잖아요. 승무인데 옥스퍼드가 그래도 요새 잘하기 때문에 슈투트는 확실히 이제 핸디무를 가려고 했었고 번니를 그러니까 데려갈 게 없었어요. 핸디무 묶을 게. 뭐 AT도 사실 5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무승부가 걸렸던 상황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가 보였어 가지고 핸디무 짝을 데려 그래도 홈이니까 실점률 생각하면은 1대 0으로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 해서 번니를 데려갔는데 그게 좀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핸디무 무승부 조합이기 때문에 배당이 좀 높아요. 11배, 10배가 넘기 때문에 어쨌든 연승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8경기인데 아침이 없는 8경기입니다. 어제는 아침이 2개가 껴있는 8경기이기 때문에 아침은 애시당 좀 버린다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해축으로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경기가 적죠. 내일 뭐 토트넘 경기가 있긴 한데 내일은 4경기인가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뭐 분석을 해보고 고배당을 노리든 뭐 괜찮은 게 있으면은 배당이 낮더라도 좀 데려가 보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경기 코번트리 리즈 빼고는 다 컵 대회예요. 컵 대회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시간대가 가장 빠른 나머지는 거의 5시 언저리에 시작을 하는데 PSV하고 페에노르트만 2시 45분에 열린다는 점.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SV하고 페에노르트의 이제 최근의 전적 보면은 PSV가 근소하게 앞서거든요. 다만 이제 홈에서 최근 페에노르트 상대로 4경기 무패 중이긴 합니다. 2승 2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페에노르트 상대로 많이 좋고 다만 이제 최근에 2번이나 비겼다는 점. 그리고 얘네 리그 순위를 한번 볼게요. 지금 PSV가 1위긴 한데 아약스가 이기면 결국엔 순위가 바뀌거든요. 한 경기 덜 치른 2점 차라서. 그리고 페에노르트는 생각보다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위트레이트 알크마르보다 낮고 트벤테랑 1점 차, 고어헤드랑 4점 차라서 5위긴 하지만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알크마르하고 1점 차지만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이기면 알크마르하고 순위가 바뀌긴 합니다. 리그 경기에서는. 그래서 다만 이제 컵 대회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리그 순위를. 자 일단은 8강입니다. 어제 뭐 헤라클레스가 뭐 2대 0으로 이겼고 그렇긴 한데 자 일단은 PSV가 홈이라 유리한 건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일단은 공격 쪽에 히카르도 페피랑 틸만이 이제 부상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뭐 루크 데용, 바카요코 뭐 나머지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력이 빠지는 거는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도 장기 부상자 빼고 최근에 이제 부상당한 선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경고 누적도 있지만 경고 누적은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페에노르트 보면은 거의 장기 부상 아니면 최근 부상도 그나마 최근 부상 찾자면 이제 미드필더 쪽인데 공격에 이제 한 명이랑 근데 완전 결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결장으로 치면은 PSV가 좀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성에서는 홈에서 강하긴 하지만 리그 1위도 이제 위태위태하고 그리고 다음 경기 홈에서 빌럼전이라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페노르트도 이제 뭐 홈 경기긴 하지만 빌런보다는 스파르타가 조금 근데 스파르타가 빌런보다 순위가 더 낮긴 하거든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홈이라는 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PSV의 이제 단점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 네이메어 원정 경기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오버가 가장 좋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배당 대비 1.5가 안 됐었고, 그리고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요새 실점이 너무 많다. 뭐 리버풀을 이긴 거는 리버풀이 이제 주전을 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챔스를 빼고 나면은 리그 성적이 불안불안해요. 뭐 이 컵 대회를 올라오긴 했지만 어떻게 올라왔느냐? 엑셀시오를 상대로 연장까지 가서 올라왔습니다. 홈에서 5대4, 3대3으로 선제골도 내줬었고, 그리고 즈볼러 상대로 3실점, 브레다 2실점, 네이미언 3실점, 그리고 뭐 이 챔스까지 포함하면은 지베지드한테 원정에서 2실점, 리버풀 홈에서 2실점. 그래서 거의 다 오버입니다. 오버. 3.5 기준이어도 다 오버예요. 알크마르전부터 3.5 기준 적용하더라도 7경기 연속 오버기 때문에 사실 PSV는 아무리 홈이긴 하지만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아무리 뭐 페노르트가 이 최근에 조금 들쑥날쑥하긴 하거든요. 뭐 챔스에서는 의도치 않게 뭐 뮌헨도 3대0으로 잡고 맨시티하고도 비기긴 했지만 최근 릴한테 6실점 했고, 리그에서도 보면 아약스한테 결국엔 졌고, 빌럼전 실점이라든가 뭐 최근 이제 12월 작년 12월에 PSV한테 결국엔 0대3으로 졌거든요. 최근 전적만 보더라도 뭐 실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PSV 상대로 최근 리그에서도 졌기 때문에 당연히 PSV 승 봐야 되는데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1.49. 그리고 그때 12월에 PSV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홈에서 연승도 쭉 하고 다득점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유독 이제 실점이 좀 많아졌다. 그리고 부상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땐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인다. 요거도. 물론 이제 컵 대회라는 특성 때문에 생각보다 골이 많이 안 나서 언더로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페노르트가 아예 그 리그전처럼 골을 못 넣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페노르트도 워낙 오버가 많기 때문에 배당 대비 PSV 승 1.49면은 별로 메리트 없고, 그렇다고 페노르트 프랭 가기에는 또 리그에서 0대3으로 졌던 전적도 있고, 그래서 오버 보지만 굳이 고배당 가고 싶다 하시면은 뭐 핸디무 노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핸디무 나오려면 오버 나오면서 핸디무 나오려면 3대2 스코어나 그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오버랑 핸디무를 같이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2대1로 끝날 수도 있고 뭐 PSV가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핸디무보다는 그냥 오버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봅니다. 이 경기는 뭐 요새 PSV 생각하면은 이게 절대 그 핸디무를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안합니다. 실점이 많아서 진짜 역배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 컵 대회라서.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가 이기든 골만 많이 터지길 바라는 그런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저거 뭐 무조건 홈이라서 이길 거다라고 접근하기엔 좀 불안합니다. 어제 핸디무 잡은 것도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잡았기 때문에 페노트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PSV가 뭐 홈에서 뭐 배당이 안 좋다고 안 데려가기도 좀 빡세고, 그래서 오버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이제 코번트리 리즈. 오늘 유일한 이제 리그 경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컵 대회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코번트리하고 리즈인데 일단은 리즈가 1위입니다. 1위. 번니가 어제 그 이기긴 했지만 한 경기가 더 치른 상황이 61점. 그리고 셰필드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 61점. 득실에서 이제 번니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리즈는 아무리 번니가 실점이 적어도 득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득실에서는 1위입니다. 1위. 플러스 41이에요. 그리고 1위고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63점. 오늘 이기면 번니하고 5점 차로 늘릴 수가 있다. 지더라도 1위를 유지합니다. 다만 졌을 경우에 셰필드가 이기면 또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는 해줘야 된다. 리즈 입장에선. 이 순위를 지키려면. 이게 24팀이기 때문에 46경기를 하는데 지금 30경기니까 중반을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부터 승점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일단 코번트리 뭐 리즈하고 비교했을 때는 코번트리도 순위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11이면은 딱 중간이고 득실도 플러스고 한데 리즈가 워낙 성적이 좋고, 그리고 코번트리 홈 성적도 좋긴 하지만 리즈가 원정 패배가 적습니다. 5승 7무 2패. 뭐 홈에서는 1등이긴 하지만 그래서 홈보다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패배가 적다. 그리고 코번트리는 공격 쪽의 예정이 부상 중인 선수들이 출전 미지수, 뭐 하지라이트, 메이슨 클라크, 그리고 미드필더에 뭐 부상도 한 명 있고, 그래서 그거에 비해 리즈는 벤포드의 장기 부상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리즈가 조금 불리하려면 뭐 경고 누적 퇴장, 뭐 장기 부상자가 아니고 최근 부상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리고 지난번 카디프, 흐름이 좋은 카디프, 리즈가 조금 빡셀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카디프가 8경기 무패였기 때문에 4승 3무. 근데 그런 카디프 상대로 7대 0으로 압승을 했습니다. 최근 번니 원정에서도 비겼고, 그래서 확실히 홈에서는 4연승, 뭐 리그에서는 언제 졌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뭐 3연승이긴 하지만 무승부조차 많이 없고, 원정도 블랙번전 이후로 원래 리즈가 원정이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뭐 브리스톨하고 비기거나 미럴 원정도 지고 스완지전도 2대1로 지다가 이제 역전을 했던 케이스고, 그 다음 블랙번전 지고 뭐 프레스턴전도 선제골 내주고 비기고 항상 불안했어요 리즈는. 그래서 원정 리즈는 잘 안 갔었는데 최근에 더비카운 스토크 뭐 무실점으로 이겼죠. 그리고 헐시티 번니까지 비기면서 5경기 무패 중입니다. 그래서 무패 기록도 원정 경기를 좀 늘려갔고, 홈 어웨이 다 합치면은 한 13경기 9승 3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그래서 코번트리가 지금 기댈 거라고는 홈에 이제 그나마 좋은 성적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러기에는 원정의 리즈도 성적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상성에서 그나마 리즈 상대로 홈에서 코번트리가 몇 번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 그러니까 경기들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 경기로만 보면은 반반입니다. 1승 1무 1패. 예. 근데 코번트리가 어쨌든 홈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24년도 4월에. 그래서 상성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리즈가 아까도 이제 뭐 원정에서도 무패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코번트리도 요새 엄청 잘합니다. 얘네 뭐 홈에서 더비카운 그 전에서 1대1로 진 이후에 11월 초니까 지금 거의 3개월 돼가는데 패배가 없어요. 4승 4무 8경기 무패 중입니다. 물론 상대했던 팀들이 생각보다 좀 약팀들이 많죠. 그나마 이제 강팀 하자면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리고 최근에 뭐 성적으로 보면 와포드 정도인데, 원정에서도 스완지 블랙번전 이기면서 지금 리그 4연승, 컵대회 포함하면 5경기 무패. 여전히 홈에 비해 뭐 원정은 좀 불안하죠. 포츠머스한테 4실점 했다든가, 아니면 뭐 브로미치 2실점, 그리고 노리치전도 역전패 당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원정에서 이제 4경기 승리가 없을 때 그 상황이었고,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실점 없이 이기는 게 좀 큽니다. 그래서 코번트리가 최근에 언더가 많은데 실점이 적어서 그래요. 본인들 득점도 꾸준하고. 그래서 아무리 리즈라지만 리즈가 원정에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거든요. 여전히 뭐 더비카운 스토크 경기만 보고 리즈를 픽하기에는 최근 뭐 헐시티전 3실점이라든가 번니전 0대0 그런 부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 배당 리즈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노려볼만 합니다. 근데 무가 살짝 걸린다. 코번트리가 상성에서 이겼던 적도 있고, 그러면은 뭐 리즈도 오버에 비해 언더가 많고 코번트리도 오버에 비해 언더가 많으니까 그럼 언더로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리즈가 뭐 번니만큼 실점이 적은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헐시티전 3실점이라든가 예전에 실점이 좀 있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혹여나 코번트리가 득점 못해도 리즈가 다 득점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진짜 주고받으면서 뭐 어느 쪽이 2대1로 이길 수도 있어서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또 높죠. 근데
섣불리 언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리즈 승무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리즈의 득점력을 생각하면은 리즈 가야 되긴 하는데 원정에 18골이거든요. 리즈가. 그리고 코번트리가 홈에서 25골. 요 정도만 해볼만 하지 않을까. 코번트리도 41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이 결코 뭐 아주 적은 편은 아닙니다. 리즈가 워낙 많이 넣고 있어서 그렇지. 41골보다 많이 넣는 팀들은 몇 팀 안 돼요. 뭐 미들즈브로 노리치, 썬더랜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승무 보지만 무승부를 좀 노려볼 수 있다. 리즈가 원정이 살짝 불안해서. 근데 리즈가 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무패 흐름을 둘 다 이어갈 것 같습니다. 코번트리도 5연승까지 좀 힘들 것 같고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승패로 보자면 어느 쪽이 더 이길 확률이 높냐? 리즈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리즈 승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레버쿠젠하고 쾰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쾰른은 아마 2부에서 1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레버쿠젠은 이 분데스에서 뮌헨 다음으로 성적이 좋고 1패밖에 없습니다. 뮌헨하고 6점 차인데 득실도 뮌헨 다음으로 좋고 성적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홈입니다. 홈. 지난번 호펜하임전 이기면서 홈에서 지금 성적이 아주 좋죠. 레버쿠젠이 아마 홈에서 진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9연승입니다. 9연승. 연승으로 따지면 무패는 더 길고 홈에서 원정에서는 최근 AT한테 졌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최근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득점도 뭐 꾸준하게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레버쿠젠이 확실히 홈에서 이길 확률이 높죠. 상대가 아무리 2부 1위 팀이어도 레버쿠젠을 잡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레버쿠젠이 결장자가 많아야 되는데 뭐 패트릭 시크나 뭐 비르츠가 결장이 아닙니다. 보니페이스도 부상에서 돌아온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미드필더에 타박상 의심이 되는 선수가 있는데 비중도 낮고 근데 오히려 쾰른 쪽이 공격에 이제 득점 공동 선두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19번 팀 램펄러 햄스트링 부상이에요. 몇 경기 이제 못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치명타죠.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리 쾰른이 뭐 변수를 만들어 내려고 해도 홈이면 모르겠어요. 홈이면 홈발을 이제 세워서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 최근에 2부에서도 함부르크전 졌죠. 그리고 최근 그 브라운슈바이크 원정 가서 이기긴 했지만 실점을 했죠. 그러면 레버쿠젠의 최근 홈의 흐름으로 봤을 땐 레버쿠젠 승. 배당이 적죠. 레버쿠젠 승. 1마엔까지만 봅니다. 1마엔. 2마엔은 그래도 쾰른이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3대1 스코어 나오면서 이핸디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쾰른이 뭐 레버쿠젠한테 선제골 넣으면서 비빌 수도 있다 봐요. 레버쿠젠이 예전에 하이덴하임전도 2골 내주고 5골을 넣었던 전적도 있고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레버쿠젠이 무조건 뭐 무실점으로 이길 거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레버쿠젠도 실점이 좀 있기 때문에 해서 승마엔 오버를 같이 보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들도 봐야 되긴 하는데 레버쿠젠이 다음 일정이 볼프스 원정이라 조금 빡셀 수 있다 보거든요. 왜냐면 이 볼프스가 순위가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쉽지 않은 상대인 건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쾰른도 일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홈에서 샬케하고 붙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홈인 점 홈을 좀 높게 보도록 하겠다. 변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부상자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공개는 스트라스하고 스트라스부르하고 앙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경기니까 딱 반만 나머지 반은 그냥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스트라스가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앙제하고의 자 전부 다 컵대회입니다. 코번트리 리즈 챔피언십 빼고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16강이에요. 아까 8강이었는데 다른 컵대회들은 자 16강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라스하고 앙제 리그 순위를 봐야죠. 스트라스 같은 경우 9위, 앙제는 12위에 되어 있는데 득실이 스트라스가 좋습니다. 실점이 조금 더 많거든요. 앙제보단 3골 정도. 근데 득점에서 10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득실은 스트라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상성을 보면은 일단 스트라스가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앙제 상대로. 3승 2무. 그리고 경기 수를 더 늘리면은 지긴 했는데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홈 경기도 1승 3무 1패로 스트라스가 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무가 좀 있다는 점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상성에서는 앙제 상대로 좋긴 한데 이게 또 컵대회고 리그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가 스트라스 프렌을 가서 이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스가 요새 잘했거든요. 원정 뭐 3연승, 5경기 무패, 홈 원정 포함해서 얘네 몇 경기였지? 8경기 5승 3무였나? 근데 약간 간과했던 게 뭐냐? 그 전에 원정 성적을 미처 유심히 보지 못했다. 왜냐? 그 전에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막 4연패도 하고. 근데 이제 뭐 릴 원정도 비기고 리옹 원정도 이제 3대4로 아쉽게 역전패 당하고 뭐 파리 원정 2골 넣고 이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졌지, 정작 연패했고 잘 못 이겼던 거를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최근에 잘했던 거 이제 마르세유 원정 비기고 뭐 선제골 넣고 홈에서 릴 역전하고 최근 뭐 툴루즈 르아브르 원정 다 이기고 해서 야, 스타들은 예전만큼 홈에서 잘 못하기 때문에 프렘 봤는데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한번 끊겼어요. 스트라스가 원정에서. 하지만 홈입니다. 홈. 그리고 앙제가 조금 걸리는 게 그 부분인데, 얘네가 홈이나 원정이나 요새 잘해요. 그리고 5연승도 했었고 최근에 랑스한테 진 것 빼고는 최근 7경기 딱 한 번입니다. 그 경기 르아브르전 비긴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결국엔 지진 않았고 연패도 안 당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몽펠리에, 그리고 뭐 홈에서 오세르. 그래서 스트라스가 홈이라 좀 유리하긴 한데 앙제가 뜬금없이 이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홈에서 스트라스가 앙제 상대로 선제골 넣었지만 결국엔 비겼거든요. 이게 좀 큽니다. 한번 비겼던 전적이 있고, 그리고 앙제가 뭐 원정에서 강팀들 상대로 조금 했어요. 모나코도 1대0으로 잡았었고 마르세유 원정도 비기고 뭐 스트라스도 비기고. 그래서 요새 무승부가 없는 게 좀 그나마 승패로 갈렸었는데 최근에 홈에서 르아브르랑 비기기도 했고, 그래서 앙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패가 있는 구간이 있고 그러긴 한데 잘 안 집니다. 이게 또 컵대회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비중을 좀 높게 가질까. 스트라스는 다음 일정이 몽펠리에고 홈에서, 앙제는 마르세유전이라 앙제가 좀 더 빡세긴 하죠. 근데 순위로 봤을 때는 둘 다 승점으로 보면은 4점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과연 스트라스가 이제 질 것 같진 않거든요. 홈이라. 근데 배당이 떨어진 마당에 메리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9면은 그래도 1.7 정도 되기 때문에 가볼만 하다 생각은 했는데 아싸리 그냥 이게 마인이 보이면 좋거든요. 배당이 2배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근데 뭔가 배당이 떨어진 마당에 메리트가 점점 사라지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최근에 잘하긴 했어요, 스트라스가. 근데 이게 컵 대회인 거를 감안해야 되고, 앙제가 그렇다고 뭐 못했으면 몰라요. 못했더라도 원정이라는 컵 대회라는 그 변수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요새 잘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언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언오버도 살짝 애매합니다. 앙제가 언더가 더 많긴 하지만 오버가 섞여 있고, 스트라스는 오버가 더 많고,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 스트라스가 이기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 다득점 무승부까지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앙제가 최근에 2경기 한 골
또 한 경기는 득점이 없었고 그 전에 경기들 보더라도 원정에서 오세르나 스타드렌 원정에서 또 득점이 없었거든요. 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마냥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갑자기 몽펠리에전 3골 빼면은 사실 랑제가 원정에서 2득점 이상 한 적도 없어요. 결국엔 1득점을 했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오버가 나려면 스트라스가 2골이나 뭐 더 이상 넣어줘야 되는데 최근 득점력으로 봤을 땐 가능합니다. 뭐 3골도 3번씩이나 넣었고 2골도 3번씩이나 넣었기 때문에 스타드렌에서 이제 득점을 못한 게 최근 무득점 경기가 유일합니다. 근래는 계속 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스트라스도 지난번 앙제전 1대1로 비겼던 거 아니면 랭스전 0대0 그런 것까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보다 상당히 헷갈립니다. 제 입장에선. 그렇다고 스트라스 뭐 승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가 많이 없거든요. 사실 축구는 웬만하면 뭐 농구와는 다르게 패스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주 경기가 많을 때 막 30경기 40경기 될 때는 애매하다 싶으면 다 쳐내거든요. 그래야 이제 집중이 더 잘 되고 그 경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으면 적을수록 웬만하면 건너뛰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스트라스는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앙제 변수 노려야겠다 해서 앙제 프랭 가기에는 스트라스 승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라스 승무 사이드에서 고민하기 때문에 리즈 승무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리즈는 승무를 고민하지만 무에 좀 더 가깝다면 스트라스는 승 가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배당 자체가 무 가기엔 또 홈이라서 이길 것 같고 해서 이런 건 그냥 과감히 이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생각하고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경기가 많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 그때 리그 경기도 점유율도 반반이었고 슈팅 9대5였습니다. 앙제가 더 많았어요. 슈팅이. 배당이 떨어진 마당에 진짜 메리트 없다 보거든요. 정 가고 싶다. 핸드무나 무승부 노리세요.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고어헤드하고 여기는 뭐야? 노르드? 처음 보는 팀이거든요. 이게 몇 부 팀인지 모르겠는데 3부 팀이네. 3부. 지금 고어헤드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난번 트벤트하고도 비겼던 것 같은데 이게 8강전입니다. 8강. 그리고 스트라스하고 앙제 그걸 안 봤네. 패스하지만 그건 보고 갈게요. 제가 이제 결장 부분을 안 봤는데 일단 스트라스 먼저 보면은 공격의 바크와 무릎 부상 요거 한 명 말고는 대부분 다 장기 부상이라 앙제 같은 경우는 수비 쪽에 최근 부상이 한 명 있고 종아리 부상 요거 말고는 크게 없네요. 뭐 어느 한쪽이 너무 막 빠지거나 그러면은 그러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안 같고 그냥 건너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고어헤드하고 계속 이어가자면 고어헤드는 부상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공격이 장기 부상이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 한 명 정도 뭐 많진 않아요. 그리고 노르드도 오히려 공격 쪽에 경고 누적 한 명이 있는데 이게 임팩트가 크죠. 5골에 3어시면. 그래서 결장 부분은 고어헤드가 좋고 뭐 두 팀의 상대 전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 처음 보는 팀이거든요. 3부 팀. 일단은 그 전에 이 노르드 팀도 홈에서 연장까지 가서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상대 팀도 보면은 3부 같은 3부 팀이었네. 같은 3부 팀을 이기고 올라왔고 그 전에 빌럼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빌럼. 빌럼 순위가 높진 않은데 근데 고어헤드가 요새 너무 잘해요. 사실 이거 뭐 컵대회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버릴 수가 없죠. 8강인데 뭐 32강 64강이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음 경기 일정이 좀 타이트합니다. 헤라클레스 원정. 근데 고어헤드 아시겠지만 지금 LADBC에서 순위도 괜찮아요. 7위. 그리고 트벤테하고 불과 3점 차고 그리고 페에노르트도 4점. 알크마르가 한 경기 더 치렀기 때문에 이기면은 2점 차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PSV의 아약스, 뭐 위트레트까지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알크마르, 페, 트벤테까지는 지금 상황으로는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득실도 플러스고. 그리고 요새 성적만 순위만 좋은 게 아니고 성적도 엄청 좋아요. 지금
페노르트전 5대1로 진 이후에 홈에서 지금 몇 경기야 이게? 7경기네. 5승 2무. 5연승도 했었고. 최근 비긴 게 또 트벤테죠. 그리고 홈에서 그 트벤테 상대로 두 번이나 1승 1무로 안 졌고, 그리고 잡고 올라온 팀이 트벤테입니다. 트벤테. 선제골 내주고 3골 넣고. 요새 득점도 아주 많아요. 한 골 넣은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위트레이트 원정도 3골 넣고, 홈에서 뭐 네이면 5골. 최근에 뭐 트벤테 흐로닝언, 또 컵대회 트벤테 뭐 다 멀티골 이상 넣었고, 한 골 넣은 경기가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나마 찾자면 스파르타 원정,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이 홈에서 이제 이 8경기 무패라, 7경기 무패라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페노르트한테 졌을 때 1득점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홈에서는 다 멀티골 이상 넣고 있고, 언더보다 오버가 훨씬 많고, 이거 아무리 봐도 고헤드 승이죠. 배당이 적더라도. 고헤드 승 보고, 근데 고헤드 승 자체가 1.1도 안 됩니다. 뭐 한 레버쿠젠 정도 배당을 줬으면 모르겠지만 배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고헤드 승 보고 이마엔을 볼 것이냐, 오버로 접근을 할 것이냐, 그게 살짝 고민됩니다. 왜냐면 오버 배당이 떨어지기 전에 상당히 좋았거든요. 1.6 정도. 근데 이게 1.5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배당을 보고 이마엔을 노려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저 노르드 팀이 한 골이라도 넣는 걸 생각하고, 고헤드도 득점력이 좋긴 하지만 최근에 실점을 좀 어느 정도 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고민이 좀 됩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일반승은 배당이 안 되고, 또 1마인을 줬으면 1마인도 1.5가 안 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줬어야 가는데 2마인부터 줬기 때문에, 그리고 마인이 2마인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 노르드가 골을 못 넣으면 또 언더 날 수도 있어서 배당 대비 오버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기 2.5고 뭐 둘 다 오버 상황이 너무 많다. 노르드란 팀도 뭐 그 상대가 노르드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일부 팀이었으면 그래도 우리가 자주 봤기 때문에 둘 다 오버가 많은 팀이네, 오버 찍으면 되는데, 노르드라는 팀이 어떤 팀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생소하고, 또 이 기준점도 3.5 줬고, 근데 오버 배당이 빠졌네? 그럼 갈 이유가 없다 봅니다. 오버도. 결국엔 마인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마인을 갈 건지, 아니면 노르드가 득점 못해도 2골만 내주면서, 아니면 3대1 스코어를 예상해서 핸디물을 가야 될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트벤테전 선제골 먹히고 3골 넣을 정도면, 최근 트벤테전 2골도 그렇고, 저는 노르드가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이라는 점 때문에 최근 리그 3부에서도 알메르시티, 알메르시티가 또 있나 봐요. 4대1 홈에서 4실점도 했고, 최근 원정에서 뭐 2실점 3실점 하는 거 보면 원정에서 그 실점률을 보면 꽤 많거든요. 그러면 고헤드 정도면은 마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2마인 보겠습니다. 2마인. 핸디무, 결국엔 이 마인과 핸디무 이 두 개 같이 가면은 될 확률이 높죠. 뭐 그렇다고 고헤드가 1대0으로 이기면은 뭐 노르드 프렌이 나오면서 다 물거품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홈인정 감안한다면 나 오늘 이 경기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 주력이다 하면은 그냥 마인이랑 핸디무 그냥 같이 섞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안하시면. 근데 저는 그냥 마인만 봅니다. 뭐 보험 치는 거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보험 칠 수 있는 경기들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경기냐? 승무패래. 승부식에 보면 맞춤 조건 구매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맞춤 조건 구매도 그런 조합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승 체크하고 무는 되는데 핸디무랑 무를 이렇게 같이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배당 노릴 때 뭐 한 6, 7경기, 많게는 뭐 8경기 갈 때 무승부 확실하다 하는 경기 다 제껴두고, 나머지 이제
핸디 무냐 고민할 때 그럴 때 보험을 치면은 쳤지 이렇게 뭐 몇 경기 안 되는 거를 치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마인 봅니다. 2마인. 일반승 배당을 조금만 더 줬더라면 한 1.2까지만 줬더라도 굳이 2마인 안 볼 텐데 2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막 상급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에요. 2마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은 레가네스하고 레알 마드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컵대회입니다. 모르실 분들이 있어 얘기하지만 코번트리 경기 빼고는 다 컵대회예요. 참고하시고 일단 라리가 순위를 보면 레가네스가 16입니다. 레가네스의 이제 단점은 득점 꼴찌는 아니지만 바야돌리드, 소시 그리고 마요르카, 뭐 헤타페 그리고 레가네스까지 10점대 그 팀들입니다. 점수가. 그나마 그 중에서 레가네스하고 마요르카가 가장 높긴 해요. 19골로. 근데 득점력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실점도 아주 적은 편이 아니라서 헤타페처럼 뭐 득점이 적으면 실점도 적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제로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1입니다. 근데 상대가 레알이고 아무리 홈이고 하더라도 그냥 수치상으로만 볼 때는 레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다만 이제 변수는 뭐냐? 컵 대회라는 변수 항상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뭐 8강이라서 레알 입장에서도 보면 뭐 잘하겠죠. 근데 일정 부분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레가네스는 홈에서 그 발렌시아 홈이 아니구나. 발렌시아 원정. 그리고 레알은 일정이 좀 빡세요. 뭐냐면 일단 레가네스전 컵대회 다음 경기가 홈에서 AT 마드리드하고의 경기가 있습니다. AT 마드리드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승점이 1점 차예요. 1점 차. 레알이 아직 1위긴 한데 지난번에 졌기 때문에 바르샤한테도 지금 승점이 쫓기는 입장이고 4점 차까지 쫓아왔죠. 바르샤도. AT는 1점 차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이제 순위 더 늘리느냐 점수차를 아니면 순위가 내려가느냐 그 싸움이라서 중요하고 또 그 다음 경기 맨시티 원정입니다. 챔스. 둘 중에 하나 떨어져야죠. 그리고 오사수나 원정. 오사수나도 원정 가면 좀 빡센데. 그리고 또다시 맨시티하고의 홈 경기. 일정이 아주 레알 입장에서는 좀 빡세고 그러기 때문에 컵 대회에 얼마나 진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레가네스가 지난번 라이오한테 지긴 했지만 퇴장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레가네스가. 왜냐하면 그 전에 성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물론 홈보다 원정이 좋았던 레가네스지만 빌바오 원정 비겼죠. 홈에서 AT 잡았죠. 그리고 바르샤 원정 가서도 잡았죠. 물론 중간에 뭐 비아레알 5실점도 있긴 했지만 그때 뭐 퇴장이 2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라요전도 사실 전반에 퇴장당하고 후반에 골 먹히고 비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후반 추가 시간을 좀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PK를 뭐 얻은 것 같은데 결국 PK를 놓쳤습니다. 뭐 슈팅은 압도적으로 밀렸겠죠. 점유율도 그렇고. 근데 비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만약 비겼다면 무패 흐름도 6경기로 늘어났을 거다. 그래서 쉽게 안 집니다. 레가네스가. 물론 소시나 비아레알 뭐 예전에 홈에서 레알한테 3대0으로 졌던 것도 생각하면은 뭐 당연히 레알 가야 되겠지만 컵 대회고 레알이 다음 일정이 AT 마드리드 그리고 맨시티 경기도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요새 레가네스가 쉽게 안 진다. 그리고 이겼던 팀들 보면 뭐 AT, 바르샤, 뭐 빌바오랑 비겼고 해서 마냥 레알 쪽만 볼 순 없다. 그리고 레가네스가 레알 상대로 홈에서 딱 한 번 이겼는데 그게 컵 대회거든요. 19년도에. 그리고 최근 19년도, 20년도 리그 경기에선 또 2번이나 비겼고 마지막 홈 경기를 3대0으로 져서 그렇지 최근에 그 전까지는 오히려 최근 기세만 볼 때는 레가네스가 더 좋았죠. 1승 2무였기 때문에. 그 전에 뭐 4연패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레가네스가 상성에서는 홈에서 비벼볼 만하다. 레알 상대로.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정 부분도 봤고 레가네스의 흐름도 봤기 때문에 이제 레알의 흐름이랑 결장 부분을 봐야죠. 일단 레알. 잘할 땐 진짜 잘하거든요. 뭐 최근에 뭐 브레스트 3대0, 뭐 바야돌리드 3대0. 근데 바야돌리드 퇴장도 있었고 예전에 발렌시아도 겨우겨우 역전했던 상황이라든가 라이오전 3대3무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홈에서
그 컵 대회 2대 0으로 이기다 셀타비고한테 비겨서 연장 가서 이긴 거. 사실 그거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연장 가서 이기고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에스파뇰전 진 게 좀 크다 봅니다. 이게 에스파뇰전 당연히 레알 일반승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진 게 좀 흐름이 어쨌든 레알 입장에서도 좀 빡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당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1.5가 안 됩니다. 과연 지난번보다 배당은 살짝 더 올라가긴 했지만 에스파뇰하고 그 레가네스를 비교했을 때 순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에스파뇰이 17위, 레가네스가 16위. 득실도 비슷합니다. 득점은 오히려 에스파뇰이 조금 더 많다. 근데 그 에스파뇰한테 졌다. 이러면은 물론 에스파뇰도 최근 홈 흐름이 좋았어요. 뭐 4경기 무패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더 잘한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결장 부분. 레가네스는 미드필더의 최근 부상 한 명 빼고는 없습니다. 수비 쪽도 장기 부상이고 레알이 근데 쿠르투아한테 휴식을 줬고 리디거의 그 부상과 그리고 뭐 나머지는 장기 부상자들 수비 쪽 그리고 미드필더도 장기 부상 카마빈가. 근데 은바페가 지금 종아리 부상으로 되어 있고 벨링엄도 타박상. 그러면은 어쨌든 호드리구 뭐 비니시우스 있긴 하지만 뭐 요새 은바페가 그나마 레알에서 골 좀 예전보다는 잘 넣고 있긴 한데 어쨌든 부상으로 빠지고 벨링엄도 빠지고 뭐 키퍼까지 휴식 주고 하면은 아마 다음 AT전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맨시티전까지 이제 뭐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레알이 이길지라도 원정이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다음 일정 AT하고의 리그 1위 싸움 그리고 맨시티하고 이제 둘 중 한 명 떨어져야 되는 플레이오프 상황. 그런 일정 생각하면은 거기다 이제 부상까지 있다. 이러면 좀 빡세다 보여집니다. 뭐 공격 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파 휴식에 이제 뭐 수비 쪽에 부상도 있어서 그렇다고 레가네스가 요새 못하냐? 뭐 홈에서 H조 잡잖아요. 원정 바르샤 가서도 잡고. 그래서 요거는 레알 승을 가기엔 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레알이 이제 뭐 레가네스한테 뭐 대량 실점을 할 것 같진 않고. 요것도 아까 스트라스 같은 느낌이긴 한데 굳이 간다면 언더? 뭐 그렇다고 레가네스 프렌을 볼 경기도 아닙니다. 왜냐? 확률상으로는 레알이 이길 확률이 크니까. 근데 레알이 1대0으로 이기든 아니면 레가네스가 선방에서 뭐 0대0 뭐 아니면 1대1이 되든 아니면 에스파뇰처럼 1대0으로 이기든 저는 골이 많이 안 나길 좀 바라겠습니다. 레알이 뭐 대승 거두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뭐 분석 실패인 거고 어쨌든 저 언더 봅니다.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어제는 거의 승패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무핸dim으로 갔거든요. 물론 무승부는 이제 어쨌든 그 예상했던 대로 안 나왔죠. 프렌이 나왔죠. 아탈란타도 볼로냐의 이제 프렌 그리고 헤라클레스도 헤라클레스 프렌 해서 다폴더로 간 건 있는데 그게 또 블랙번이 저 퀸즈파크가 이기다 보니까 블랙번인가 퀸즈파크가 이기다 보니까 그것도 프렌이 안 나오고 AT도 언더가 안 나왔기 때문에 두 개가 뜰렸는데 오늘도 보면은 레버쿠젠 승 그리고 뭐 고에도도 이마인이라 사실 주력으로 가긴 좀 빡세고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오늘도 잘 골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히려 무나 핸디무 쪽을 노리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늘은 뭐 무 핸디무도 좀 애매합니다. 사실 코번트리 또 리즈 승무라서 좀 애매하고요. 스트라스는 건너뛰었고 레가네스도 뭔가 무 노리기에는 좀 빡세 보이고 일단 AC 밀란하고 뉴캐슬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C 밀란하고 로마 가도록 할게요. 자, AC 밀란하고 로마 지금 순위를 보면은 AC 밀란이 좀 더 높죠. 왜냐? 한 계단 높습니다. 로마가 한 경기 더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4점 차. 득실은 근데 거의 비슷하죠. 밀란이나 근데 살짝 밀란이 앞서는 정도. 자, 근데 이제 그 AC 밀란이 지금 로마 상대로 보면은
최근 봤을 때는 반반이거든요. 반반. 그리고 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살짝 우세인데 또 최근 보면은 유로파 경기에서 지고 최근 또 홈에서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뭐 거의 반반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일정을 봐야 되는데 여기도 AC 밀란은 페노르트하고 이제 단판 승부죠. 이제 홈 원정. 그래서 엠폴리전 이후에 페노르트 원정을 가야 되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하고의 홈 원정 치러야 되기 때문에 베네치아 원정, 둘 다 원정 경기네. 그러면 뭐 어느 팀이 일정이 더 좋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로마가 나폴리랑 극적으로 아마 비겼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승부가 적중했을 겁니다. 로마랑 어디였지? 베티스였나? 그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러면은 로마가 어쨌든 홈에선 되게 잘하거든요. 감독이 바뀐 이후에 지금 뭐 아무튼 그 전까지 합치면은 뭐 한 8경기 7승 1무. 그리고 유로파를 빼더라도 리그에서 뭐 컵대회 포함해서 5승 1무에 홈 원정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8경기 무패죠. 8경기. 5승 3무. 유로파 한번 알크마르한테 졌으니까. 그리고 컵대회 제외하고 리그만 보더라도 4승 3무. 근데 오늘 컵대회니까. 그리고 최근에 볼로냐나 우디네스 원정도 멀티골 넣으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에 AC 밀란 원정 가서 비겼다는 점. 그래서 로마가 상당히 폼이 좋습니다. 뭔가 그전에는 잘 못 이기고 그랬었는데 감독 바뀐 이후에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AC 밀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홈에선 거의 압도적으로 안 집니다. 뭐 약팀한테 비기는 한이 있더라도 뭐 지난번 인테르전도 선제골 넣고 비겼고, 그리고 파르마전도 졌어야 되는 경기 꾸역꾸역 2대1에서 추가 시간에 2골 넣고 이기고. 그래서 AC 밀란도 보면 뭐 제노아전 비긴 거라든가 칼리알리전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강팀이든 약팀이든 어쨌든 안 졌다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 뭐 디나모 원정에서 지고 유벤투스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사실 챔스 빼면은 아탈하고 유벤투스 진 거 말고는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다 무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AC 밀란이나 로마나 흐름은 비슷하다. 뭐 로마 쪽을 보기에는 로마가 원정이 살짝 불안하고 홈에 비해. 왜냐면 아마 리그에서 아직 원정 1승은 했구나. 우디네세전. 홈이면 로마 쪽 가야죠. 근데 원정이고, AC 밀란도 뭐 원정이나 홈이나 뭐 성적이 나쁘진 않는데 원정의 승점이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왜냐면 뭐 리그만 보면 모르겠지만 인테르 유벤투스전 역전한 것도 있고, 오히려 홈에서 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상황 고려해 봤을 때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고, 결장 부분을 봐야죠. 결장 부분. 이게 8강입니다. 8강. 볼로냐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 엠폴리 뭐 승자가 볼로냐 만나고, 밑에 라치오 인테르라서 좀 빡셀 수 있어요. 자, AC 밀란 항상 보면 레앙 빠지면 뭐 플리시치 나오거나, 플리시치 빠지면 레앙 나오거나, 뭔가 이제 한 명씩 뭐 번갈아 가면서 못 나왔었는데 공격 쪽에 부상이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수비 쪽에 최근 부상 한 명 정도, 에메르손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얘가 몇 번이지? 23번. 얘 출전 정지 말고는 없네. 그래서 로마도 거의 공격적 보면 풀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오늘 그래도 가장 비길 가능성이 높다. 밀란도 홈에서 막 안 지긴 하는데 무가 많고, 로마도 최근에 무패 흐름이 길어서 요거 무 봅니다. 무. 오늘 무승부 가능성 가장 높다. 뭐 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 프렌 가기에는 살짝 불안해요. 로마가 원정이. 원래 프렌이 가장 좋긴 한데 그냥 무만 봅니다. 무만. 고배당만 노리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자, 추천이랑 질차 좀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뉴캐슬하고 아스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리그 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스널이 2위입니다. 지금 리버풀이
한 경기 덜 치룬 상황에서 6점 차라서 이기면 9점 차로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밑에 노팅엄이 3점 차, 첼시, 맨시티, 뉴캐슬 요런 순인데 일단 그래도 리버풀을 막을 수 있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아스널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뉴캐슬 홈이라는 점이고 이게 또 리그가 아니고 컵 대회잖아요. 이게 일정들을 좀 봐야 됩니다. 아스널이 어쨌든 이 챔스에서 순위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고 일정을 자 리그 보면은 일단 컵 대회를 좀 빼겠습니다. 뉴캐슬한테 이 저쪽 홈에서 잠깐만요. 자 리그만 보면은 최근에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긴 하거든요. 리그에서 딱 2패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컵 대회도 맨유한테 1대1로 비겨가지고 승부차이까지 가서 졌고 그리고 더군다나 홈에서 뉴캐슬한테 2대0으로 진 게 크다. 이게 홈 원정으로 치러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홈에서 먼저 내준 게 큽니다. 토트넘은 그래도 이겼잖아요. 이게 또 다른 팀들은 뭐 8강, 16강 이런데 이거 준결승이거든요. 4강. 그래서 뉴캐슬이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 골도 아니고 비긴 것도 아니고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아스널이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골을 빨리 넣어야 되거든요. 뉴캐슬은 급할 입장이 없다. 그리고 아스널이 일정이 물론 이제 그 다음 일정이 좀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풀로 나올 수 있다 보는데 레스터 원정이 2월 15일에 있거든요. 근데 뉴캐슬은 이제 FA컵을 이겼다 보니까 버밍엄 원정을 가고 그 다음 맨시티 원정을 가기 때문에 중간에 일정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아스널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뭐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스널이 일정 부분은 좋긴 한데 어쨌든 홈에서 2골 내줬다. 그때 슈팅이 거의 3배 차이 났거든요. 23대7. 근데 유슈팅이 오히려 뉴캐슬이 하나 더 많습니다. 4대3. 점유율도 압도했고. 근데 결국엔 골을 못 넣어서 졌기 때문에 지금 원정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지난번 맨시티전 뭐 5골 뭐 잘한 거 알겠습니다만은 최근에 4연승이기도 하고 뭐 디나모 3대0부터 울버햄튼, 지로나 뭐 맨시티까지 그리고 무패 흐름도 최근에 진 경기가 뉴캐슬이 유일해요. 중간에 딱 껴있거든요. 그러면 진 적도 없기 때문에 뭐 흐름상 아스널을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뉴캐슬이 지난번 선제골 놓고도 풀럼한테 졌던 게 좀 큽니다. 그리고 본머스한테 4실점 그리고 원정이긴 하지만 사우스햄튼한테 1실점을 했고 그리고 뉴캐슬전 그 풀럼전도 슈팅이 좀 밀렸어요. 선제골 놓고도 진 게 조금 아쉬울 뿐인데 어쨌든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유리한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홈에서 그 예전에 리버풀한테도 그 3득점을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성입니다. 상성.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뉴캐슬이 최근에 아스널 상대로 반반이거든요. 10경기 기준으로 5경기로 줄여도 오히려 3승 2패로 뉴캐슬이 좋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아스날 원정 리그컵에서 이겼죠. 근데 그 전에 리그 경기도 홈에서 아스널을 잡았어요. 1대0으로. 그래서 연승 중입니다. 아스날 상대로. 특히 홈에서는 최근 20년도 이후에 5경기를 보면은 3번 이겼습니다. 3번 홈에서. 23년, 24년 연속으로 이겼기 때문에 연승 중이고. 그래서 상성에서는 아스날한테 좀 강해요. 뉴캐슬이. 또 최근에 또 2번 다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당이 아스날 쪽으로 빠지긴 하죠. 뭐 지난 맨시티전 임팩트가 워낙 컸다 봅니다. 다만 뉴캐슬이 아무리 풀럼한테 지고 본머스한테 졌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 경기하고는 좀 다르다. 그거는 그냥 딱 한 경기일 뿐이고 리그에. 요거는 1차전 2대0으로 원정 가서 이기고 왔기 때문에 뭐 비기기만 해도 진출 아닙니까? 그래서 아스날이 급할 수밖에 없다. 아스날이 이기는 그림이 그려져도 올라가는 건 뉴캐슬이 올라갈 확률이 크다. 왜냐? 뭐 2대0으로 지면은 뭐 연장 가고 그럴 상황이 생길 수는 있는데 뭐 급하다 보면은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 상성도 뉴캐슬이 그래도 좀 잡고 결장 부분을 봐야죠. 결장. 뉴캐슬
조엘린톤이 지금 부상으로 한 경기 못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비반스가 지금 부상으로 몇 경기째 빠져 있고, 고든 이상 머피는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토날리도 그렇고 뭐 기마랑이스도 나올 수 있고 하면은 전 괜찮다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아스널이 지금 부카요 사카가 계속 부상 중이어가지고 지난번 5대1이 크긴 한데 그 맨시티 5골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 보여집니다. 뭐 그게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스널이 요새 오버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특히 원정에서 보면은 뭐 무패긴 하고 무실점 경기도 있긴 한데 실점이 꾸준합니다.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손에 꼽아요. 최근 울버햄튼전 말고는 원정에서 무실점했던 경기가 최근에 없어요. 한 골 또는 많을 때는 이제 2골. 물론 실점도 적긴 하지만, 그래서 아스널이 이기더라도 올라가는 건 뉴캐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스널이 이기는 그림까지 생각하면 뉴캐슬 풀행 가기에는 조금 빡세 보이고 언오버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뉴캐슬이 최근에 실점이 많아서 오버가 나든 득점이 많아서 오버가 나든 어쨌든 홈에서는 대부분 다 오버입니다. 언더가 났던 경기가 예전 말고는 없어요. 근데 리그에서 실점을 보면은 어쨌든 아스널이 22골 실점, 뉴캐슬이 29골이니까 둘 다 실점이 뭐 아주 많은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느낌은 언더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언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비길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해요. 왜냐면 아스널이 이기면서 못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보여지긴 하는데 약간 한 골차 승부? 근데 아스널 승 가게에는 딱 한 골 차면은 아스널 승을 보겠거든요. 뉴캐슬이 지난번 아스널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겼으면 한 골만 넣으면 되니까 아스널도 결국엔 뭐 한 골 넣어서 연장을 가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2골이면은 선제골을 빨리 넣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골을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다 보거든요. 이게 조금 고민이 많이 되네요, 요건. 일단 뉴캐슬 풀행 가게에는 아스널이 그래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긴 해요. 지난번 5골. 그래서 아스널 승까지 생각하면 언오버로 접근해야 된다 봅니다. 다만 언더냐 오버냐. 비길 가능성이 높으면 언더고, 뭐 결국엔 2점 차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아스널이 2골 넣어도 뉴캐슬이 따라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버로 접근하겠습니다. 오버. 언더가 조금 무승부나 뉴캐슬이 좀 유리한 입장에서는 언더 쪽으로 보고 싶은데, 뭐 지는 거면 이미 뉴캐슬이 한 골 넣으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3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더 공격적으로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뭐 아스널이 따라 붙어도 결국엔 실점할 거 생각해서 하면은 득점을 하든 뭐 실점을 더하든 오히려 오버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1.99였던 PSV 오버가 배당이 좀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